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딱 한 종목 팟캐스트 64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1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너무 흥분해서 그래. 아 흥분한 게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방송에서 차마 얘기 못했던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를 딱 한 종목에서 깐 거지 내가 사실은. 왜냐면 방송에서 어저께 나도 그 얘기했다. 여러분들 왜 건설사들 좋아하는지 아세요? 대기업들이 비자금 만들기 좋거든요. 했는데 바로 PD가 너무 세요 이러더라고. 비자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왜냐면 예전에 이제 뭐 그 그룹에 인수합병하는 걸 옆에서 이제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왜 이제 건설사에 대한 쪽은 그렇게 눈독을 들이나를 보면은 합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건설밖에 없대요. 남아 있는 데가. 그거는 잡혀가지. 네, 그러니까. 그럼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종목 얘기 우리 2부야 항상 종목 배틀인데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한번 잠깐 리뷰해보죠. 지난주에 이성원 대표 NHL 엔터 얘기했잖아요. NHL 엔터. 어떻게 해? 네. NHL 엔터 지금 별 볼 일 없었죠 이번 주에는. 그죠? 네, 뭐 길게 보면 되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페이스북 있잖아. 네네. 페이스북이 뭐 우리나라 게임 결제하는 거 뭐 그런 네. 거 좀 막겠다며. 아, 그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 좀 해줘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NHL 엔터테인먼트 이번 주 재미 없었네요. 네, 재미 없었는데 그 NHL 엔터 같은 경우는 뭐 호재성 제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 게임에 대한 쪽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NHL 엔터만 호재가 아니라 게임 전반 업종에 대한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원히 못 하는 거야?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시간차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아니 그 주커버 형 그 친구나 네. 오바마 형님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그 왜 그 하니 그 한국 미국에서 하면 여기서도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개꼬락지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미국 생각이고. 그건 미국 생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룰이 있잖아요. 아 그런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쪽에서는 호재기는 한데 그것이 뭐 당장 난 안 해봐서 모르지. 실적을 뭐 개선시켜주는 호재는 아니고 그거보다도 이제 NHL 엔터를 이제 가장 큰 안저가 뭐냐면은 그 NHL 엔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포류라고 하잖아요. 고스톱 포카류. 고포. 네, 고포류에 대한 그 규제가 계속해서 돼 왔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거 어디서 이게 뭔가 이제 NHL 엔터가 계속 빠진 거거든요. 실적이 안 나와서. 그리고 이제 애들 갖다 게임하지 말라 그러고 제한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이제 돈을 버냐면 이제 온라인 카지노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서비스를 합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못 거들였던 이 판을 미국에다 벌려주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온라인 카지노의 현금화가 미국에서는 합법이에요. 정말? 네. 왜냐하면 미국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쪽도 현금화 시키는 거를 세금을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니까 NHL 엔터가 여기서 좀 한번 하지 않겠니? 그동안 한 게임 여기서 이제 갇혔던 이 그 실력을 미국 그 온라인 카지노에서 충분히 좀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HL 엔터가 그동안의 상반기 내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로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관점이 아닌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요. 이성원 대표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나스 미디어 있잖아요. 네. 나스 미디어는 또 계속 보는 거야? 엄청 많이 올랐잖아 사실은. 네, 나스 미디어가 났죠. 이름이 났어요. 이미 주식이 났어. 이미 난그로 끝난 거야. 집에 가는 분위기. 3점을 났는데 이 3점이 이제 따블딱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났는데 여기서 이제 투고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 미디어는 났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 모바일 광고 쪽에 대한 시장이 완벽하게 개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KT뮤직이 가잖아요. 그렇죠. 나스미디어 사실은 이름만 나스미디어지 이거 KT미디어거든. 이름이 사실은 KT미디어이기 때문에 제안할까? 예. 제안 좋죠. 이름 바꾸자고? 네. 그래서 이 대주주가 KT이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쪽. 그러니까 이번에 황창규 사장의 그 회장님을 갖고 사장으로 잘라내. 네네. 회장님의 그 정책 자체가 자회사들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흑자가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정책 중에 하나라서 충분히 이쪽들이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KT의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KT 뮤직도 지금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로에는 자체적으로 그 마케팅을 해야 되지만 KT 뮤직은 KT에서 마케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하잖아요. 그냥 KT가 가지고 있는 뭐 그걸 돈을 갖고서 KT가 그 올해도 뭐 그런 별 같은 게 있고 뭐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걸 활용해서 뭐 다 이제 KT 뮤직 그걸 갖다 음원을 갖다가 뭐 꼭 뭐 듣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T 뮤직을 지원하다 보니까 멜론도 포인트 쓰는 거 있었나요? 네, 포인트 확인했어. 쓰는 거 있어요. 있는데 확인했어. 그동안에 KT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했어요. 근데 이제 KT 뮤직이 KT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KT 뮤직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고 이 KT 뮤직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서비스고 나스미디어는 이제 B2B 비즈니스에 대한 쪽에서의 지원은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회사 지원은 KT 뮤직. 뭐 이런 식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스미디어 잠깐만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투구에 저도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그 디지털 동영상 시청 비율을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다. 동영상을 거의 매일 본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뭐 그 광고해줄 수 있는 데는 아직은 뭐 조금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광고 동영상 규모 올해 40% 이상 미국 쪽에서는 뭐 벌써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온라인 광고 쪽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도 투고 바라봅니다. 아니 난 손대장 딱 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시공테크. 시공테크.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보고. 시공테크? 심지어 저기 압구정동에 계시는 센터장님도 시공테크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 이후로 저걸 한번 내가 따먹어야 될 텐데 와우에서 언제 한번 할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경찰 한번 조사 한번 들어가야 돼. 내일이나 뭐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한번 시공테크를 가서 어쩌고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새도 시공테크에서 보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살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전에 이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밀렸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살살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급등했던 게 이제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한 타임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3주 전인가 났을 때는 또 심택이 얘기했잖아. 네, 그거 실제는 재미없었다? 네,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는데 봐봐, 인간다움을 이름이 보여주네.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 나스미디어 이름이 나잖아 벌써 주식이. 심택은? 쉼택. 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쉼택이라고 걔는. 그런 회사 있었는데 뭐지? 쉼택이 예전에 소리바다. 쏘리하다. 그거 좀 쏘리해져. 신소재? 아,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였는데 그거는 이제 나노 구소재다. 혹은 나노 쉰소재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었죠. 나노 그래서 심택은 쉰소재. 리뷰해줘. 근데 심택 같은 경우 밀려도 뭐 전혀 상관없는 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애플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실적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데서 딱 스탑. 이제 반등 나올 때 됐다. 다만 이제 8,000원 부근을 돌파를 강하게 좀 해주면 튄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쉼택을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전에 고객 리딩할 때 멀쩡하게 있다가도 나만 들어가면 주식이 빠져. 짜증나게. 아니 5번 들어갔는데 5번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도 악재가 나와. 이거는 기술적으로 100% 가는 차트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는. 그쵸, 그쵸.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야, 이건 잘 샀어. 라는데 다음날 악재가 나와갖고 빠져. 그런 주식이 몇 개 있어. 코리 앙리. 내가 앙리 되게 싫어하거든. 코리 앙리, 심택 이런 주식들은 궁합이 안 맞는다 그러죠. 그렇죠. 멀쩡하게 있다고 나만 추천하면 빠져. 그래갖고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참 조심해야 심택을. 된다. 예. 앞으로 코리 앙리 얘기하지 마라. 왜요? 우리를 크게 도와줄 은인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기대하는 애가 있는데 네. 걔 영어 이름이 앙리거든. 진짜? 헨리라고 쓰는데 읽을 때 걔는 앙리죠. 걔는 앙리라고 네, 읽어. 앙리. 프랑스 쪽인가요? 앙리라고 읽고. 네, 앙리면은 프랑스 쪽인데. 그 있잖아 최상무님 네. 그 친구가 앙리라고 하거든. 아, 진짜요? 조심해야 된다. 최상무님이 앙리. 말할 때 조심해. 코리 앙리는 그런 말을 취소하는 거야. 코리 앙리 안 하겠습니다. 코리 그냥 아니었다. 예, 코리 아니. 근데 자기네끼만 얘기해. 내가 지난주에 한 거 뭐였어? 지난주에 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KT 뮤직으로. KT 뮤직. KT 뮤직은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제가 다 로엔이랑 네. KT 뮤직 같이 음악 뮤직 네. 응원해 줘서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어제. 네네. KT 뮤직 하여튼 조사 들어가야죠. 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저는 뭐 단기간에 뭐 내일 다음 주부터 뭐 15% 빠질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딱 이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원 시장이 전 세계에서 140억. 1등이 미국이 한 45억, 일본이 30억. 우리나라는 뭐야? 10위권 겨우 들어갔지만 2억 달러. 일본의 15분의 1 쪽팔리죠. 우리나라 인구수 아무리 고려하고 일본 살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최소한 5억은 가야 되는데 근데 2억인데 딱 보면 뭐를 볼 쌓았냐면 제가 또 하나 틀린 게 있어. 6천 원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월 사용료가.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일본은 9달러, 9천 원. 네, 10달러 수준인데요. 짜증나요. 이거 너무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0% 올릴 게 아니야. 좀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멜론 들어가 보세요. KT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얼마냐면요. 하리박 하리하면 3,500원, 4,000원이야. 이거는 잘못이란 거야. 이거 치지 마. 이거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빨래 6,000원부터 해가 9,000원 가야지.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아까 12% 몇 프로 얘기했잖아요. KT건 뭐건 간에 아직까지도 이거를 불법적으로 음악 다운받는 애들이 아직도 남은 거야.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라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왜 음원 시장 규모가 안 커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쪽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더블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 맞아요. 네. 맞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게 아니라 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억 달러 정도 좀 부족한 게 아니냐. 1억 달러면 그더라도 50%야 이 사람은. 그 생각은 맞으니까. 제가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폭은 한 이 친구가 짜증나네. 이성훈 네. 대표가 정확히 짚는데 예전부터 일본 사람은 CD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음악을 많이 사는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는 훨씬 소비가 많아요. 네.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근데 우리가 비슷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이제 유튜브에 듣는 애들이 많은데 유튜브 워낙 정상적으로 거저 뮤직비디오인데요. 그 음원이나 이런 게 약한데 그 일본에서 훨씬 더 고급 음원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이제 더 좋은 음악을 듣게 되는 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은 음원 서비스 업체하고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 컨텐츠 제공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문체부 차관 만나갖고 네. 사람들이 우리 목 더 달라 그런 거가 이거지. 그 말한 게 네.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작자에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나눠 갖는 건데 더 파이를 키우자는 얘기지 빨리. 아니 근데 국내에서 키워봐야 별 볼 일 없어요. 형님 얘기대로.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잖아. 그걸 지난주 했던 걸 또 얘기해 여기서? 아니, 시간 낭비야. 중국에다가 이제 컨텐츠 파는 애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혹시 지난주 안 들으시면 꼭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뒤에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 얘기만 딱 들으면 되는데 지금 중국에 유학 간 친구들 근데 유학 기껏 엄마 아빠가 뼈 빠지기 이래서 보내놨더니 가서 기타 치고 띵까띵까 하는 애들 욕하고 지금도 실용음악 가려고 하는데 너 뭐 하겠냐 이거 언제 슈퍼스타가 해도 감이 되겠냐 이런 애들 엄마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음악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말 좀 하는 사람들은 다만 저는 어드바이스 하나잖아요. 중국 음악을 많이 들으시라. 거기서부터 인생을 바뀐다. 그러면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뭐 신사동 호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감한 형제들 지금 버는 것도 부럽다지만 용감한 이단 호랑이. 그것도 우스워지는 시절이 온다. 그래서 음원 시장이 흔들거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엄청난 또 하나의 시장이다. 아니야 우리 강준혁 때문에 깜짝 놀랐네. 뭐 또 있어? 두남자 쇼에 나와갖고 지난주에 언급했잖아요. 뭐 언급했어요? 몰라 나는. LG U 플러스. 알고 있지 이 사람아. 깜짝 놀랐네. 아니 누구 이런 걸 왜 얘기해? 근데 그 다음날 물어봤거든요. 생각했는데, 기억 못하는 거야. 어.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야. 딱 보고서 깜짝 놀랐어. 아니 LG U 플러스 그래서 다음날 가고 한번 가고 말겠구나. 또 가는 거야. 아니 얘가 추세를 잡았구나. 이분 이 호가 추세 강주력이 달리 추세가 아니었다. 아니 그 추세 포인트 도대체 뭡니까? 이거 비결이 궁금해. 예, 두남자 쇼를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아니 거기에서도 다 오픈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점심을 제가 추석 특집 하잖아. 저녁을 먹었네. 점심을 먹었네. 같이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데이터 10년치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다 사갖고 가공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하나 거저줘야겠네. 예. 내가 하나 거저줘야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오늘 그거 얘기 다시 할 필요 없고 지난주 네네. 목요일 거 한번 네, 다시 보셔야 한번 되는데.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들어보셔야 그건 되고.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길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딱 하나요. 네. 비정상적인 주가는 정상적으로 다 회귀한다. 그 말을 하신 거야. 네,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건 정말 이런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매출도 꾸준한데 주가가 괜히 떨어져 있다. 아, 그런 그런 얘기는 거지. 쉽게 하지 누구나 다. 아, 그거를 이제 형님이나 나나 문제가 뭐야? 음. 단기적인 시세를 보지 못한다. 근데 이분은 변곡점을 잡아냈잖아. 그거를 이제 내가 파해. 그래서 추석 대특집 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추석 대특집. 내가 보기에는 미아리 차트 스쿨 여길 갔다 오신 것 같아. 미아리 차트 스쿨. 미아리에서 도사님 이거 언제 갈까요? 이러면은 미아리 차트 스쿨 3기 근데 수료한 게 아닌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도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면 답이 어려워져요. 예전에 이제 그 오렌 버핏의 스승이신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스승이야 또 거기가?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시죠. 근데 이분이 역사과를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투자 원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상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면 이건 투자 원칙이 아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적분으로 그래프 그리는 애들 너 조심해라 다들. 지금 들었지 방송? 얘도 조심해라 미적분. 우리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식 관련돼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추세선만 하나 제대로 꺼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나는 그러한 길 자체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길을 너무 먼 데서 찾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전에 LS 한전 계속 네.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이 타이밍만 잡으면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주가 안 좋죠, 해드렸어요. 근데 요새. 그죠? 아니요, 이제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보셔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LS 한전이 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측은지심을 가지고 맹자하고 역사하고 맹자하고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이게 어? 아까 이제 그 유식하게 얘기하면 주가와 실적이 뭐 비합리화, 그렇죠? 비정상. 예, 비정상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실적 정말 좋은데 이 얘기 자체는 정말 밖에 나가서 월급 많이 받아왔는데 집에 갔더니 김치하고 밥만 주더라.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하면은 그냥 말로만 잘 될 겁니다. 밥 좋은 거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 듣는 사람 화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물도 사주고 해야 되죠. 돈을 써야 되죠. 주식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한테 돈을 쓰면 주식을 줍니다. 꼭 제비가 홍보한테 뭘 갚아주는 것처럼 수익을 갚아주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LS 한전이 지금 그런 타이밍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LS 한전 고장 보시기보다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금 최소 저항선 돌파할 때가 타이밍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도 10년치 실적 한번 해갖고 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예. 또 아니 왜냐면 카페에 가보면 카페 말고 카페 자료를 꺼내서 네. 카페 자료를 꺼내서 두남대쇼에서 보여주는 금요일 날 거 없잖아요. 금요일 날 보여주죠. 카페 한번 금요일 날 두남대쇼에서 까요. 금요일 날 제가 네. 저번에 근데 두남지쇼에서 무슨 종목 하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10년씩 상관없죠. 물어본 거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아, 기억을 난 대한제당. 대한제당 네. 대한제당 그것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돈 내고 받으세요. 돈 내고 샀대 데이터. 아니 돈 내고 들으세요. 몇 채 있으신 분은 돈 내고 해도 돼. 몇 채 있으신 분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른 데잖아. 돈 내세요 빨리. 몇 채 있는 분끼리 친하게 한번 지내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선생은 어떤 주식도 관심 좀 혹시? 네, 강 선생님은 제 옆에 계시죠. 아 그러니까 강 선생 어떤 주식 오늘? 그래서 이제 LS 한전 저는 지금 말씀을 응. 타이밍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손 선생께서는요. 네, 저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강준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 오 이거 이 대표 이름은 좋아. 이 대표 이진도 아니고 삼진도 아니고 일진이래잖아. 아니 이 대표 까불다가 뒤로 끌려가요. 우리가 얘기 흘려줬어 일진이? 안 흘렸습니다. 안 흘렸어? 근데 자기 혼자 찾아온 거야? 일단 이름이 좋잖아. 아 그래. 하여튼 일진이. 네, 일진.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이슈 나왔죠. 충전소 넓히겠다. 네. 그리고 2차 그거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한번 형성이 됐고 사실 2분기 실적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 왜 안 좋은가 그렇게 곰곰이 좀 찾아봤는데 자회사에 일진 LED가 있어요. 여기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서 얘네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LED의 비중을 좀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좀 늘리겠다. 그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얘네가 납품을 하는 데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 1위, 2위, 3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 군데 다 납품합니다. 다 납품하고 지금 그 테슬라 쪽으로 파나소닉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디에 또 납품을 받냐면 니폰 덴카이에서 그 납품을 받아주고 있는데 거의 덴프라 이게 지금 만드는데요? 물량이 부족해요. 아 그래서 네. 저기 제가 좀 조금 도와줄게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정확하게 뭐 만드는 거예요? 일렉포일이죠. 일렉포일. 내가 좀 알잖아요. 내가 주워 드릴 텐데요. 그 일렉포일.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네.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 테슬라가 처음 난리 났을 때, 맞습니다. 났을 때 일진이가 덩달아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일렉포일이 그 LED 그쪽인데 일진이가 이제 그 머티리얼즈의 핵심은 저겁니다. 딱 저거 하나 나오는 거가. 이번에 파나소닉에 납품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아직은 테슬라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얘네 네,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해봤자 이제 소형 전지 쪽에 일렉포일이 들어가는데 소형 전지랑 그 대형 전지의 일렉포일의 배수가 그때 우리가 계산했었잖아요. 네. 6,000배 정도 나오잖아요. 6,000배. 6,000배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때요. 네. 킬로그램 수로 해갖고 계산하잖아요 그때요. 포함되는 게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그 파나소닉이 대주주 2%의 테슬라의 2%가 갖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가 팩토리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데 기가 팩토리인데 기가 팩토리에도 또 파나소닉이 또 이거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번에. 네. 문제는 아까 니폰 뭐 그거 있었잖아요. 니폰 덴카이. 거기가 일렉보이를 제공하는 앤데요. 네. 근데 지금 기가 팩토리를 과연 걔네 물량만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진이랑 지금 그 파나소닉의 그걸 제품 테스트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돼 있어요. 지금요. 그 기업 분석이 돼 있는데 과연 얘네가 그래서 오케이를 해줘 갖고 그 물량 니폰인지 뭔지 걔네만큼랑 더불어서 더블로 거기 납품할 수 있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납품이 되면 대박 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 납품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아직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테스트 중인데 만약 이게 되면 지금 업계에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스는 작년에 올라갔던 거 올해는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한번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거 정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진은 머티리얼의 핵심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나 LG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 갖고는 이슈가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그 이미 지금 계속 가는 거라서 삼성 SDI가 안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갈 수가 없죠. 형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핵심은 저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그 2차 전지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뭐 있네. 그게 이제 그 우리 산업, 일진 머티 이게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걔들 이제 직접 후성 만드는 뭐 이런 건가? 다 이제 그 부품 납품하고 뭐 전해질액 납품하고 뭐 이런 애들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그 제대로 실적을 보여주는 거는 충전소를 진짜 만든다 그러면 누가 만드는 거죠? 이마트. 아니 지금 네. 충전소 이슈가 네.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저기 고속도로마다 뭐 돈을 몇백 개씩 만든다는 거잖아요. 몇십 개씩 거기다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도 이제 다 들어간다 그러고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저도 충전소 관련돼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부품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세팅하는 충전소를 어디서 회사가, 하냐면 네.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다 저기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얘기하는 그 SK랑 그 GS 이런 데 있잖아요. 이미 시설 갖고 있는 애들이 깔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캐나다는 지금 충전소가 어디 있냐면은요. 관공서 같은 데 우리나라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관공서에 있고 몰 같은 데 진짜 큰 몰에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은 저는 이제 그 이성훈 대표는 안 가봐서 그러는데 보면 이게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도로변 있잖아요. 도로에 그 스트릿 파킹 하잖아요. 도로에 파킹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뭐 30분대 얼마 10분 하면서 나 아저씨도 와서 톡톡 받잖아요. 그게 일정 구역을 전기차로 까는 거예요. 지원하기가 쉬워요. 거기를 해주고 거기는 전기차만 하는 거죠. 파킹 하나 떼놓고 거기다 갖다 까는 그 주순여서를 바로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최종 납품 받는 데가 GS하고 SK. 그럼 뭐 한전에서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그거야. 그 충전료를 그 얼마나 ES 뭐 받느냐. 이런 뭐다 하겠네. 난 그게 궁금한 게 딴 게 아니라 그 충전비를 와트당 얼마를 받을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그건 제가 정확히 오늘 투장 가서 보고 올게요. 근데 네. 그 아니, 전기값이 왜냐면 저 가정보다 싸죠.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거를 갖다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지원 논란에 대한 쪽도 좀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무료예요.
우리나라 내년까지.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해주고 어쨌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근데 되는 왜 부분은 아파트 그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해주는 건 내가 말하는 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거기 네. 그 서울시에서 6개인가 렌트 회사에 대 네. 전기차고 렌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아는 산하에서 민간업자에 들어서 거긴 무료예요. 그래서 잠실 그 보면 큰 주차장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무료예요. 근데 몇 대 안 되니까 무료 해주는데 이제 늘어나면은 받을 거 아니야. 봤죠? 네. 그래갖고 그 카드 해갖고 다 지불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죠. 한전이 이제- 그럼 네. 돈을 버는 건가? 한전이 벌죠. 한전이 버는 게 한전.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게 이제 연비하고 이제 휘발유 가격하고 이제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그 비율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전기값을 과연 받겠죠. 그러니까 리터당. 리터당 얼마 간다는 거니까 이건 와트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는데 돈이 도대체 얼마 드냐 이거 갖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는 제가 이번에 그게 출장 계산이 안 가서 되잖아요. 출장 가서 찍어 올게요. 그럼 되겠죠? 네. 네. 딱 찍어 올게요. 그거 얼마인지. 저도 오늘 네.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네. 나중에 그거 궁금해요. 무선 충전돼 갖고 무선으로 달리는데 충전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될까?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멀리까지 아까 가지 이승원 말고. 대표 얘기한 건데 그건 아직 먼 얘기고. 그렇죠. 지금 당장 네. 하려고 어차피 이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음. 이슈는 기사에서는 이슈가 벌써 되고 있는데 음. 시장에서는 제대로 이슈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간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도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회사가 한전이 벌죠. 한전이. 그러니까 설비 관련 회사. 한전이 한전이 이제 벌죠. 전기료 버는 것 외에 그러니까 설비 자체를 이제 박아넣는 회사가 한전이 벌고 그거에 어. 관련돼서 한전만 버는 게 아니라 그걸 땅에 갖다 놓고 땅에 어디다 갖다 놓고 그 기계를 놓을 거 아니에요. 충전기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 갖고 있거나 하는 애들 벌 거잖아요. 제가 장담해도 누가 보냐면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 주차장 오래 주차하잖아요.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들이 돈 버는 거죠. 와, 최태원 괜찮다. 회장님 열받는 거지. 네. 남의 나와버리 이 새끼들이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애들도 자기네 하겠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SK 맨날 해서 그렇죠. 2차 전지하고 전지하고 광고하는 게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걔네들이 하는 거죠. SK에서도 열받으면은 이 마트 한번 마트 하러. 진출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갖다 놓고 중간마다 차 세워놓고 하고 이제 주차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커피숍도 같이 들어가고 막 하는 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순수 전기차는 불편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이브리드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이브리드는 현실적이잖아요. 아 근데 그건 너무 기어리지니까 네. 자기 선호도니까 내가 장담해 이 친구도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많이 쓰면 이 친구도 하이 100% 전기차 타는 거로 탈 걸 안 탈 수가 없을 걸. 예. 종목 하나 갖고 이렇게 또 오래 가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다 이렇게 누구 그러지? 종목인가요? 참 딱지 그랬잖아. 일진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설명이 약했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지금 엄한 소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지금 데스라인 납품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납품이 연말. 되면- 아니야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고요. 그건 아까 말했던 파나소닉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삼성하고 파나소닉이 걔네들도 그걸 아직 하고 있어요. LG 화학도 안 되더라고. 파나소닉이랑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까지 됐고. 예. 아니 종목하시죠. 싫어. 먼저 해줘. 아뭐 눈에 보이는 거. 싫어. 먼저. MPK 해서요. 하세요. MPK. 해서요. MPK 이 미스터 피자인데 이 뭐하는 업종이죠?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젠장. 프랜차이즈죠. 어. 우리가 창업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창업. 피자 창업해갖고 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갖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고 가자. 저희가 9월 19일부터요. 8주 네. 동안 더 특별한 창업에 대해서 네. 강의를 열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 하냐면 머니투데이, 딱TV랑 호수대학이 같이 합니다. 호수대학의 벤처 창업 전문 대학원에서 해갖고요. 저희가 이번에 평생교육원이잖아요. 네. 위치가 헷갈립니다. 위치가요. 그래서 위치가?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예술의 전당 앞인데요. 그래서 저희 딱TV 사이트 오면 그걸 잘 해놨어요. 그 네이버 지도까지 하는데 약간 애매해요. 근데 주차도 약간 어려운 게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저녁 때 오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네. 또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편한 건 돈 조금 내시고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딱 맞는다. 그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동 어떤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건요. 대부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그 버스 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조금 걸으시려면은 그 다음요. 그 네. 어디야 저기 양재. 예, 양재는 안 멀고요. 저기 그 전에 뭐지 그 시외버스 터미널은 예전에 무슨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에서는 조금 한 5분 정도에 1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마을버스 있는데 자세한 거는 거기
네이버 지도에 딱 쳐보 나오고요. 저희가 해놨어요. 리코드 해놨어요. 다. 딱TV.com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공지사항을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정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길 주차 안내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강사진이 좋은 게 저희가 보면 일반 창업하면 거주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네. 대부분이 프랜차이저가 네. 그래서 큰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하려고 꼬시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큰 프랜차이즈는 하나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크지도 않죠. 크지도 않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근데 네. 저희는 대부분이 순수 독립적으로 창업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갖고 창업했고 실패도 했고 성공도 해가고 있고 그런 분들 하고 있고요. 제일 흥미로운 그 가정은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 네. 트루 맛집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트루마쇼. 트루 맛집 본 적 예.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가짜로 맛도 없는 집으로 맛집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 비판적으로 PD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맛집을 직접 찍어 다녔던 PD 있죠. 그분이 나오셔갖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하시는 분의 맛집을 얘기하는 거랑 그분들이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미디어가 선정하는 미디어는 맛집의 왜 그걸 선정했느냐. 그냥 뭐 돈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했다. 그런 것들을 팁도 가르쳐드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흥미로운 네. 예, 뭐 이거 강의가, 강의를 듣고 싶으면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의 번호는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식 강좌 수강생을 9월 19일 새벽 12시까지 모집합니다. 개강일은 9월 19일이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창업하는 그 강의를 몇 군데 이렇게 기웃기웃해서 저도 좀 봤는데 보통 이제 창업하는 강의를 가보면 결국에는 다단계예요. 이게 뭐 맞아요. 뭘 자꾸 파는 데가 많아. 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피자집을 우리가 하는 피자집을 하세요. 결국은 그쪽만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가면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구성안하고 강의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네. 봤더니 여기는 진짜 그 요번에 그 구성을 하는 게 진짜 우리가 딱 한 종목이 아니라 딱 이 창업을 딱 이렇게 셀렉팅 자체도 뭐 여러 선택의 폭이라든지 업황 자체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호소대에 한번 와가지고 그 문의 나갔던 부분으로 전화하시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도 강의를 들어야 되지만 창업도 반드시 아는 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MPK는 뭐야? 미스터 피자냐? 아이폰 보이시 프랜차이즈 국내에서 이게 되겠어? 난 파파존스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누구는 파파존스 좋다 그러고. 파파존스 상장 안 했어? 이승기는 피자헛 선전하고 앉았고. 파파존스 상장 안 했어? 파파존스 상장 안 했어요. 안 했어. 이 미스터 피자 뭐가 되겠니? 국내 매장이 451개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게 뭐 늘어나봐야 몇 개나 더 늘어나겠다고. 근데 실적도 흑자가 아니야. 뭐 뭘 볼 일이 있겠어 이게. 이 사람들 그리고 여태까지 근데- 적자 회사를 떠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불법이야 불법 그거. 근데 키움증권 기준 100%지 저거. 증거고. MPK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스터 피자, 그다음에 제시카 키친. 뭐? 제시카 키친. 듣보자. 듣보잡이죠. 듣보자. 그 저기 카페베네에서 하는 게 뭐죠? 그 걔네가 하는 블랙스미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거예요. 듣보잡. 제시카 키친이 그런 비슷한 건데. 듣보자. 그다음에 또 마노핀이라고 있어요. 응? 마노핀이라는 이제 그 또 그 브랜드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시카 키친은 팔았어. 아 듣보잡이니까 네, 팔았네. 듣보잡이니까. 듣보잡이라기보다는 이제 적자인데 적자 규모가 적어서 팔았고 아, 마노핀 같은 경우는 이제 빵집 이런 건데요. 듣보잡.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확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마노핀을? 마노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 연말에 이제 프랜차이즈 진흥에 대한 쪽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국내에서 뭐 있어봐야 뭐 미스터 피자는 포하고 마노핀 같은 거 해봐야 뭐 되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 문근영 광고할 때 먹어보고 안 먹어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저는 이제 이거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MPK를 왜 봐야 되느냐? 왜 중국주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핫하게 보고 있느냐? 얘도 중국주야. 왜 중국주냐? 현재 이제 미스터 피자 매장이 중국에 41개입니다. 41개인데 이거를 지금 매달 10개 이상씩 개정을 하고 있어요. 매달 4단계로? 예, 10개 이상씩 4단계로?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골든 이글 그룹, 그러니까 얘네가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못하지. 중국에 있는 애들을 끌어들였어요. 그 골든 이글 그룹이라고 금응 그룹인데 얘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 한 3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다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다른 애들하고 또 그러니까 금응 그룹하고도 하고 여기저기로 이제 계속 합작을 해서 매장을 까는데 매달 10몇 개씩 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매장 100개.
너무 올해 작네. 매장 100개. 중국 정도라면 전국에 한 8,100개 깔아야지. 그래서 8,100개. 2017년까지 목표가 어. 1,000개입니다. 너무 작다. 아니 1,000개 정도면은 그래서 최소한 3,700개 정도 나가줘야지. 깔고 가겠다라는 거기 그래봤자 때문에 지금 적자? 성장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적자 아니야? 이 우리가 창업 공부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 창업 과정에서 가르쳐 드릴 거 뭐가 있습니까? 이 외식 산업은요. 어느 정도 BEP만 넘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그걸 사람들 모르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창업하는 분들이 이거 수익률 얼마예요? 그죠. 얼마 벌은 모르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 BEP 나올 때까지 그거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벌기 시작하는 건데 MPK가 그 BEP를 중국에서 맞춘다는 거죠. 중요한 거. 41개 갖고 아니죠. 이제 그거를 맞춰 나가서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그 시나리오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썰레발인데. 그래서 저는 이건 유효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하고 다음 이번 달 말까지만 가면 돼 나는. 10개도 안 채. 2만 원이 딱 꽂히는 순간 MPK 그 듣보잡이에요 이런 거야 나는. 근데 어쨌든 지금 MPK를 움직이는 수급이 그거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그 만들었던 수급이 어디냐면은 연기금하고 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들이 들어 올린 주식이면은 에이 별볼 없겠네라고 했는데 또 이 MPK가 또 어디 누구 주식입니까? 이민주 회장님. 이민주 회장님이 저 바닥에 있을 때 투자한 회사거든요. 이민주 회장님. 그 사람 누군데? 이민주 회장님을 모르시잖아요. 관심도 없어. 증권사 센터장들이 줄을 서갖고 회장님 제 그 브리핑 한번 들어주시죠. 연초에 가서 항상 연말에 가서 그리고 심지어 브레인에서도 이민주 회장을 위한 전용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민주 회장 캐시는 따로 관리를 해주죠. 아예. 그래서 헤지 펀드 따로 이제 관리해 주는데 그 케이블 TV 매각해서 현금만 자산만 1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 MPK가 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예. 이런 분을 또 듣보잡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 1조 우리가 안 되는데 형님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이 확장을 했는데. 그럼 1조를 빨리 먼저 얘기했어야지. 1조를. 현금 자산 1조 이민주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이민주 회장님이. 그럼 김민주라도 좋아하지. 김민주건 박민주건 그죠? 상관이 없죠. 응. 그래서 상당히 이름도 민주적이세요. 근데 우리 딸 친구 이름이 권민주라고 있는데. 예. 걔도 좋아야겠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MPK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역시 이민주 회장님의 시각은 역시 그 인사이트가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느꼈는데 MPK 성장 시나리오 뭐 기관이 살 만큼에 대한 쪽은 된다. 다만 이제 이게 변동성이 온유월 뭐 널뛰듯이 막 널뛰어요 주가가. 그래서 좀 투자 관점 그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요. 네, 오늘 저는 그러면 이 사람들 너무 탈랑거리는 걸 해갖고요. 네. 저는 점잖은 거는 한번 해볼게요. 점잖은 걸로. 네, 저는요 그냥 지금 딱 보이는 저는 항상 성격이 한 꽂혀요. 지금 꽂힌 것은 여전히 사실 2달째 꽂혀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꽂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요. 뭘 답답하면 대한민국 언론이 답답해요. 물론 저도 언론 회사에서 이제 돈 조금이라도 벌고 있지만 제일 답답한 게 삼성에서 말하는 거 조금 말하잖아요. 어느 방송국이나 속보로 처리합니다. 긴급 삼성에 한마디 하면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광고의 현실이 있는데 공감되지.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있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애플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깝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 하면 애플의 무슨 정책이 AS가 후졌네 어쩌다 저쩌다 하고 심지어는 화면이 작은 그것도 개인적인 선호도잖아요. 화면이 적어서 어떤 애 묻으니 이런 얘기하고 조금만 하면 애플 엄청 까는 거예요. 애플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이폰 5에 배터리가 문제된 배터리 교체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를요. 삼성에서 교체됐다는 얘기면요. 삼성의 AS 이렇게 정신 투철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요. 애플 젠장 배터리 역시 문제점 인정해 바꿔준대 젠장 이거야 지금요. 귀찮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논조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데요. 저는 그렇게 돼갖고 애플이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올해 들어서 애플은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고요. 삼성은 52주 신저가입니다. 물론 샤오미도 있고 다 있는데 전 삼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회장님 빨리 쾌차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이분과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요. 지금 보면 아이폰 6는요. 지금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45%까지 더 팔릴 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지금 5가 4인치잖아요. 맞죠? 지금 5 계열이요. 네. 이번에 4.71에서 5.5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건데 5.5인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9월 9일에 발표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애플 아이폰 6예요. 6. 네. 예, 그 대형 화면, 더 큰 화면이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여태까지 그거는 노트에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서 이제 프리미엄 폰이라고 얘기하는 거, 싼 거 말고 프리미엄 시장에 3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저 필름, 그러니까 큰 스크린, 영어로 하면 라저 스크린인데 그 대형 화면이 30%, 30분의 1의 시장이 있는데 그 3분의 1 시장을 애플이 아예 간 적이 없던 거예요. 새로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위에서 보시면요, 아이폰 쓰다가 처음에 다 아이폰 썼잖아요. 근데 노트에 빠진 분들은 작은 건 안 갑니다. 맞습니다. 주위에 보면 어르신 다 그래요. 근데 이거 보면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요, 저 주위도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바꾸겠다는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아이폰 4S 썼던 애들이 지금 2년 돼 갖고 바꿀 시기거든요. 5S나 5 처음에 샀던 애들의 80 수치를 봤는데 80몇 프로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기 물량이 대단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초기 첫 주말에 8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이번 날은 850만대가 팔렸는데 이번에 1000만 대가 무조건 넘는다. 네. 근데 뭐 다시 말씀하면 그 라지 큰 화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 대표가 까는 게 있는데 그 웨어러블 기기 있잖아요. 네.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그 삼성이 기어를 나왔잖아요. 기어 1, 2 나왔고요. 이번에 G 워치라고 구글에서 거기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LG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얼마 전에 똑같은 뉴스를요. 삼성에서 현존하는 스마트워치 85% 삼성 거 써. 이런 게 기사가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시장 형성된 데 없으니까 당연히 삼성이 먼저 팔았으니까 기어 원대가 많이 파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미국의 시간은 이겁니다. 드디어 스마트워치 시장 열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뭐 이제는 삼성에서 기어 나온다 해서 관심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스마트워치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게 걔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거의 쓰는 애들이 없어요. 맥 계열을 노트북 그리고 맥을 잘 안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 OS에 워낙 윈도우 체제 그리고 그거가 저거잖아요. 그 윈도우 계열에 들어가서 그건 뭐야? 그 맨날 그 액티브엑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이제 어려워서 물론 그것도 쓸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바꾸고 갖고. 근데 우리나라만 바깥으로 나가면요, 일본 애들이요, 대학생들 거의 절대수가 맥을 씁니다. 중국 애들도 조금 한다는 대학생 다 맥을 써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는 애들. 네, 조금 사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 일본의 대학생은 못 살더라도 맥을 쓰는 게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일본 노트북 그런 거 맥 제품 싼 게 일본이 싸다는 게 그만큼 제품의 마켓이었다는 거고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캐나다 이런 데 보더라도요, 대부분의 애들은 노트북은 맥을 써요. 맥을 쓰는데 요번에 초미 히트 상품이 나온 거예요. 맥 프로 위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게 뭐 가격도 900 몇십 불인가 나왔는데 그게 이번 지금 맥투 스쿨 시즌의 가장 뜨거운 상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여기 파는 데 있잖아요. 뭐지? 우리나라 그 애플 파는 제품들 파는 데 있잖아요. 매장. 네네, 그런 거 있어요. 포비스인가 뭔가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봤거든요. 나도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게 엄청 초미 히트인데 예?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꼭 LG 디스플레이건 아니건 간에 애플이랑 친한 애가 지금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다. 네. 여기서는 또 디스 하나 좀. 끝까지 끝나고 나서 쓱 한번 디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적당히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LG 디스플레이 됐건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이건 LG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삼성이랑 다른 게 삼성 혼자 막 해보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지금도 보면서 막 인수하고 스마트싱도 인수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LG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구글이면 구글, 애플과의 콜라보레이션에 나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LG가 스마트카 시장에서 물론 삼성도 하지만 주요 업체를 딱 선정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LG전자가 주요 협력 업체가 딱 들어갔죠. 그러면서 LG가 얼마 전에 그 부회장이 얘기한 게 또 있어요. 뉴스 찾아보면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장이 작으니까지 2016년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1등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웬만해서. 맞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계기판 안에 들어가고 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다 두 개씩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 시장 하면서 스마트 시장 같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LG 디스플레이에 주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디스하세요? 약간 디스할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니까 디스 많이 할 수 있겠지. 아마존이 그 파이어폰 만들었잖아요. 그 안 팔립니다. 응. 파이어폰 이제 판매 부진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워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 쥐같이 딱 보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왜 누가 왜 써? 라는 퀘스천 마크를 다 안 달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심박수 체크하라고 그냥 만보기 10,000원짜리 하나 사면 돼요. 만보기로 5,000원에 두 개. 거저죠? 어디 가면 거저죠? 거저도 주고 10,000원에 주 그거를 갖다가 지금 10몇만 원씩 주고 사라고. 이거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애들 놀이용으로 007 놀이 할 때 그럴 때 이제 카메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나 좀 재미나 있지. 사실은 상품성에 대한 쪽에서는 아직까지 아이워치나 이 그 웨어러블 쪽에 대한 쪽이 좀 떨어지는 것 저는 그거에 같더라.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우리 같은 편이야 봐봐. 보니까 같은 편이야 같은 편. 제가 그 애플 광고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G3 광고 보면 뭐 이 카메라 어떻게 하면 잘 찍지? 그냥 찍어 뭐 이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삼성은 보면은 다운로드가 빨라요. 뭐 이런 그런 광고를 한다면 애플 광고는 어떠냐면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린 강아지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사진 이렇게 식으로 찍으면 잘 나와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할 때 갤럭시 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지고 뭐해? 키트 불러야 돼?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이 이 워치 역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건 좋아요 라는 식의 광고를 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그 아이폰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광고를 보다 보면 아 저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애플 광고의 힘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좀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과 만보기 하나 만들어서 팔아야 돼. 사과 만보기. 그래도 아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아이워치에 대한 기대감 너무 팽배가 돼 있다라는 거겠고 두 번째는 노트 4를 봤어. 그 사람들 나오는 거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봤더니 이뻐. 아니 그러니까 맞아. 삼성 거 같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맞아. 나 깜짝 근데 놀랐어. 결론은 뭐냐? 결론 뭐냐? 거의 독보적으로 나와바리 하던 시장을 애플이 들어와서 그쵸. 뺏겨가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노트 4에 또 이제 저게 뭐냐면 이번에 핵심 이슈가 결제 기능을 지문 인식으로 하느냐 안 하냐 이게 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성이 지금 결제 시장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트 4의 이 결제 기능에 대한 쪽이 지문 인식에 대한 쪽으로 탑재되면서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되는 게 나온다면 이거는 또 획기적인 한 아니 그래갖고 그 모든 것이 한국 시장을 보면 다 맞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애플의 해외 시장을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앞서 광고에 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전 그 삼성 회장님 캐치하셔야 되고요. 부회장님의 영등류 전 대빵 중요하다고 정말 믿고 그분은 그냥 믿죠.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슈된 광고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 그 갤럭시가 아이폰을 상당히 까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극히 얼마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랬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제가 말하면 뉴스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언론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재밌게 광고했다. 그리고 그거 딱 보면 아이폰 6 나오기 전에 빨리 하고 뭐 이런 게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 광고를 똑같이 그 용어를요 몇 가지 그래서 구글에 써보세요. 욕 바가지 먹습니다. 욕 바가지 먹고 있고요. 일부 구글에서 관련해서 몇몇 뉴스에서도요. 그 아주 엄청나게 깐 게 있어요. 그냥 삼성이 조급하다는 얘기죠. 그거죠. 똑같은 거를 미국 언론은 까는 거랬고요. 우리나라는 좋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 회사잖아. 그게 중요한 게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삼성은 포장되고 좋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LG 디스플레이라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마켓부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바깥에 나가는 거에 이미지를 봐야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애플하고 삼성도 별 볼 일이 있겠니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중단했잖아요. 그 프리미엄 폰에 대한 보조금 중단 중국도 했거든요. 축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샤오미나 이런 애들이 더 잘 될 거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 하면 돼.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또 그 IT 쪽에 계신 분의 얘기했는데 그분의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면 항상 뭐든지 안드로이드가 우리는 뭐 거의 90몇 프로잖아. 중국도 90몇 프로고 애플은 10% 얼마 안 되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모바일 가면 여러 가지 완전히 틀리잖아요. 안드로이드냐 iOS냐 했더니 게임요? iOS 애플용 게임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 안드로이드 90%인데 왜 그걸 안 하세요? 여유되면 하면 돼. 이제 애플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애플 하는 애만 돈을 넣고 지불하고 게임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 있는 애들은 애플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이죠 지금. 그러니까 구매력 있으면 약간 보조금이 줄더라도 아이폰은 여전히 산다는 거고요. 그거는 똑같은 논리로 지금 보면 주가에 설명되는 거죠. 삼성 뚝 떨어졌고 애플은 유지됐고 그게 답이죠 뭐.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LG 디스플레이까지 얘기해요. 디스를 안 당하시는데요? 이름이 디스인데.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각을 좀 바깥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올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애플 관련 것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LG 노텍도 마찬가지고. 근데 애플이 납품해서 돈 제대로 법니까? 그건 상관없죠.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이 벌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큐가 중요하다. 휴가 주기. 피도 좋아지면 좋지. 근데 네. 큐가 워낙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어떡하겠어. 왜냐면 5천에서 6천만 대 첫 주문이었는데 이번에 8천에서 9천만 대 첫 주문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제 엄청 크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못했던 말? 아니 못했던 말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름이 디스플레이네. 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디스 이 길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플레이. 얘기지. 자꾸. 디스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우리 손 회장님. 네. 아까 뭐 다시 한번 얘기해. 언제 강의한다고?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며칠이라고 얘기해줘. 8월 30일 응. 8월 30일 토요일 응. 2시에서 5시 응. 동부증권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죠. 응. 본사 지하 1층 먹을 것도 줘? 먹을 거요? 음료수 커피 준비하겠습니다. 갈비탕 같은 거. 갈비탕 먹으면서 강의에 들으면 당연히 아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 여태까지 수많은 기업 탐문을 가고 IR도 가랬는데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인데 그 처음에 IPO 하고 나서 그 설명회한테 전체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회장님 직접 나오시는 그 영광 회장님이. 근데 연세도 그때도 있으셨어. 그랬더니 쓱 얘기하더니 뭐 이렇게 회사 가서 회사 이제 회의실 갔더니 큰 회의실 갔더니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갔어. 저 어딘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그 전에 여기 거를 잠깐 하셔야 돼 했더니 어디 가든을 데려가는 거야. 가든 안양의 소재 가든. 그러더니 갈비탕이나 먹겠다는데 갈비를 진짜 불갈비를 진짜로 막 먹이는 거야. 그래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 그분이. 그런데 내가 그때 대우증권에 했으니까 메인 테이블에 앉히더라고. 정말 내가 정말 그분의. 회장님. 그래서 그 했더니 명예회장 되셨죠. 지금 명예회장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가 그 다음에 지금 600배인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0배인가 600. 갈비 먹고 600배. 600배 됐는데 이미지가 다들 그렇게 좋게들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뚜기. 어렸을 때 오뚜기다. 우리 육성 회장이 그 모 증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 애들을 견학을 보내줬네. 제일 싫은 데가 어딘 줄 알아? 어디? 철강회사, 포스코. 주는 게 없어. 이놈의 회사는 농심 가면 라면 준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농심 가면 먹을 거 주고 그 백설햄 가잖아요. 그러면 햄 줘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 뭐 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견학 가면 뭐 이렇게 들고 와. 심지어 그때 그 사장님이 무주리 조트 거기를 보내줬어. 전교생을 다. 그래서 가서 스키 타고 놀고 했는데 철강사 갔더니 이거는 뭐 쇳물 보고 더워 죽겠는데 위험하다 그러고 짜증 이빠이였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은 공시를 전자공시로 다 때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서베이 같은 걸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회사에서 각 미료 감사 보조 확보해야 돼요. 예전에는 쌍팔년도 만들어도. 그래갖고 직원들이 나눠 갖고요. 본사 직원 나눠 갖고요. 안 주는 미리 안 주는 애들은 가서 그 주총에 가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요즘도 하지만 주총에 가면 선물을 주면 기념품을 주는 데가 많았거든요. 농심 가는 걸 사람들이 짜증나게 해. 왜? 농심은 하나나 두 개 또 우리가 증권회사니까 그 주수가 많잖아요. 더 달라면 더 줘요. 근데 농심이 아직도 기억나. 난 2번 갔어. 급수가 낮았을 때 차까지 갖고 가야 돼. 근데 돈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자 라면 하나씩 다 들었는데 박스 이만한 박스야. 그거 2개 반 크게 꽉 차. 근데 삼성전자 아직도 삼성전자는 그때는 처음 갔을 때 급수가 올랐을 때 삼성전자 가거든. 그때 되니까 우선 메모리 하는 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았던 기억이 그러다가. 그런데 좋은 데 가야 돼. 깔끔한데. 맞아. 그 동양도 맨날 과자 줬잖아요. 오뚜기도 참기름 그런 거 받았어. 동양은 과자 줬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시멘트 포대 주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러더라고. 롯데는 짜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에 껌 세트 받았던 기억이. 롯데는 뭘 해도 짜. 그거 먹는
거기는. 아 그래도 롯데는 이렇게 아까 그룹 나라의 정치에 부응하잖아요. 네. 네. 택배 사업 들어가고. 껌 팔아갖고 말이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시간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우리 추석 때는요 우리 강 선생님 특집으로 네. 주남주쇼 진행하니까 꼭 좀 계속 와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인구 1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딱TV 02-724-0919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27 또는 02-2059-2316으로 문의하세요.